안녕하세요. 양신TV 거대고양이 양우신 나흥식 수의사입니다.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는요, 고양이처럼 생각해봐. 가끔 이런 질문들을 받아서 한번 또 생각을 해봤어요. 과연 우리 고양이가 왕따를 당하고 있나, 왕따를 시키고 있나, 나를 시키는 건 아닌가, 한번 주제를 준비해봤습니다. 많은 분들이 다묘 과정에서 물어보시더라고요. 우리 고양이가 다른 고양이를 왕따시키는 것 같아요. 아니면은 괴롭히는 것 같아요. 아니면 우리 고양이가 왕따를 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아니면 우리 고양이가 나를 왕따시키는 것 같아요. 이런 질문들 하거든요. 실제로 다묘 과정, 특히 2마리나 3마리가 되면 다 사이좋게 지내는 경우도 있는데, 또 패거리 무리가 생겨가지고 한 마리를 집단으로 좀 괴롭힌다던가, 아니면은 조금 왕따를 좀 시킨다던가, 그 다음에 이제 소외되는 애가 보통 보이는 행동들이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보호자도 마찬가지로, 보호자도 소외됐을 때 하는 행동들이 있는 것처럼 고양이가 소외됐을 때 어떤 행동을 하는지 한번 이야기해볼까 해요. 보통 고양이가 소외를, 어떤 무리에서 소외를 당한다? 라는 거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 있어서 조금 보일 수 있거든요. 그게 바로 첫 번째가 밥 먹을 때입니다. 다묘 과정에서 밥 먹는 모습 보면은 이 친구가 좀 왕따 당하고 있구나, 좀 소외받고 있구나 라는 거를 바로 알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먹을 때 보면은 소외되는 고양이들이 특징이 있어요. 어떤 경우가 있냐면 밥을 막 먹고 있다가 갑자기 자리를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. 다 먹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. 그래서 다른 고양이들이 먹을 때 옆에서 딴 데 가 있거나 옆에서 보고 있다가 다른 고양이들이 다 먹었다 싶으면 나중에 와서 먹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런 친구들은 그 무리, 고양이들 무리에서 좀 소외를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꼭 밥을 바로 먹지 못해요. 좀 천천히 먹거나 나중에 먹거나, 아니면 또 하나는 밥을 좀 급하게 먹는 친구들이 있어요. 이 밥 먹는 거 관련돼서 이런 친구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. 고양이들이 여러 마리가 있다 보면은. 그래서 고양이들이 밥을 같이 같은 공간에 밥을 주는 걸 전 추천하지는 않아요. 되도록이면은 고양이는 혼밥을 좋아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, 아니면 물리적인 게 안 된다 그럼 시각적으로라도 조금 막아놓은 상태에서 각각 혼자 먹는 게 편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. 보통 이렇게 되면은, 보통 밥을 좀 안 먹는다라고 생각했던 고양이가 갑자기 잘 먹는 경우도 있고요. 왜냐면 심리적으로 좀 편하니까. 근데 이제 문제는 어디서 발생하냐면, 같은 공간에 밥그릇을 나란히 놓고 줄 경우에는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, 한 마리가 식탐이 많잖아요? 그럼 자기 거 먹고 얘 거를 막 먹는 애들도 있고요. 그 다음에 자기 건 또 나중에 먹고 남의 거를 먼저 먹고 자기 걸 먹는 애들도 있어요. 어떻게 보면 좀 못된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, 밥 먹을 때 소외받고 있는 거를 아는 방법은 이런 상황들이고, 이런 상황에는 최대한 물리적으로 독립된 공간에서 혼밥을 하게 해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2번째로 어떤 상황에서 이 고양이가 소외당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것들 보면은, 놀이를 막 제공할 거 아니에요? 놀이를 제공하다 보면 이게 잘 노는 애인데 멀뚱멀뚱 옆에서 쳐다보는 애가 있어요. 제가 이걸 예전에 그네 이론이라고 제가 얘기한 적도 있어요. 뭐 실질적으로 있는 이론은 아닌데, 그네가 하나만 있고 한 사람만 이 그네를 탈 수 있으면 자기가 타고 싶어도 먼저 못 타는 거죠. 그러면 옆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계속 혼자 그네 타고 있을 거 아니에요. 내려오지도 않고. 그러면 그냥 자리를 뜨는. 그래서 보통 소외받는 고양이의 특징은 옆에서 그냥 지켜보다가 자리를 그냥 뜨는 경우가 많아요. 보호자님은 왜 얘는 놀이에 진심인데 이 친구는 왜 이렇게 놀이에 반응이 없지? 가 아니라, 그 열심히 놀이에 진심인 고양이 때문에 소외받고 있어서 밀려서 옆에서 쳐다보거나 가만히 있다가 자리를 뜨는 경우가 많은 거죠. 이런 경우에도 솔루션은 비슷해요. 놀아줄 때는 뭐 예를 들어서 2마리 정도라면 양팔로 각자 놀이를 제공하던가,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눈치를 보는 친구다라고 생각이 든다면은 그냥 각각 독립적인 공간에서 독립적인 시간으로 각각 놀아주는 게 좋다라는 거죠. 그럼 한 마리 노는 동안 다른 한 마리는 딴 데서 쉬고 있냐? 보통 다른 공간으로 가면 또 보호자님들이 하는 얘기가, 놀고 싶어하는 애가 그 방 앞에서 문 자꾸 긁고 있는다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. 그런 경우 대비해서 그 다른 친구를 챙길 때는 남은 고양이가 놀 수 있게끔 먹이 장난감이라던가 간식 같은 것들이 되는 푸드 퍼즐 같은 것들을 배치해 주시고 상호놀이, 보호자하고 놀이를 하시는 게 추천이 됩니다.
그럼 놀이 장소를 선택할 때도 그 친구, 그 고양이가 주로 쉬거나 편하게 밥 먹거나 하는 공간에서 놀아주는 것을 추천드려요. 그래야지 아이가 자신의 공간에서 자신감을 갖고 놀이 반응을 잘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. 보통 쉬고 있을 때 자리 뺏기는 친구들이 있어요. 아니 얘는 잘 쉬고 있어. 근데 갑자기 다른 애가 오면은 놀래가지고 자리를 후다닥 해서 딴 데로 그냥 피해버리는 경우도 있는 거죠. 내가 좋아하는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고양이가 오면 아 내가 있고 싶은데 조금 뭐 괴롭힘을 당할 수도 있고 아니면 눈치를 보일 수도 있고 그것도 굳이 또 막 거길 비집고 가요 다른 친구들이. 그럼 얘는 그냥 어물쩡하다가 다른 데 가서 또 측은하게 또 쉬고 있는 거죠. 쉬는 공간에서 자리를 여러 군데 옮겨가면서 쉬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 친구, 이 고양이도 약간의 소외를 받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이런 경우에는 해결 방법은 뭐 있어요. 왜냐면은 이게 어떤 상황이 있든 간에 뭐 풍족하면은 사람들이 자비로워져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쉬는 공간이 되게 많다던가 좋아하는 애착 방석이라던가 애착 담요가 되게 많다, 아니면 햇볕 주변에 명당 자리들이 많게 되면은 이 친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굳이 얘한테까지 가서 자리를 뺏거나 그렇지 않을 수 있죠. 왜냐면은 내가 여기 가지 않더라도 다른 공간 가도 되니까. 마지막으로 보호자의 관계에서도 소외받는 친구들은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또 보호자들한테 또 의존적인 경우도 되게 많아요. 특히 보호자님 입장에서는 좀 짠하니까 더 애정 표현을 좀 하게 되고, 얘도 24의 애정 표현이 좋기 때문에 좀 더 칭얼대는 경우도 많거든요. 근데 또 보호자의 관계에서도 또 소외되는 친구들은 어떤 상황이 있냐면은 굳이 다른 친구들이 얘가 이쁨 받고 있는데 머리를 들이밀고 들어와서 자리를 뺐던가 아니면 자기를 더 만져달라고 하는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. 소외받고 있는 고양이의 경우에는 자기가 또 좋은데도 불구하고 또 자리를 뜨거나 딴 데 가 있거나 하는 경우도 많은 거죠. 이런 것들은 보호자의 관계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고양이 정서적인 얘기를 할 때 고양이가 질투심이 있나요? 라는 질문도 많이 하거든요. 고양이는 3살 어린아이 같다라는 말을 많이 했잖아요. 거기 안에서도 질투심은 매우 강하게 가지고 있어요. 내가 이 사람한테 애정 표현을 많이 받는 게 내가 맛있는 걸 많이 먹을 수 있고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투심을 가지고 다묘 가정이나 아니면은 사람 사이에서도 질투심을 표현하기도 합니다. 사람이 둘이 앉아 있어도 그 중간에 들어와 가지고 자기를 더 애정 표현해달라고 하는 경우도 실제로 되게 많아요. 그런데 이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간혹 이제 보호자님이 고양이가 나를 무시하는 거 아니야? 나를 왕따 시키는 거 아니야?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어요. 특히나 가족 구성원 중에서 내가 얘를 위해서 뭐 맛있는 밥도 사고 간식도 사고 뭐 방석도 사고 뭐도 사고 막 이것저것 다 사는데 나한테는 잘 안 해줘. 우리 엄마한테 가가지고 갑자기 애교 피우고 뭐 친해. 그러니까 오히려 보호자님이 질투를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. 근데 이거는 고양이가 사람을 뭐 왕따를 시킨다던가 무시하는 거나 이런 행동들은 하지는 않고요. 물론 그냥 무관심은 좀 있을 수 있어요. 관심이 없는 거. 고양이가 그런 거는 분명히 고양이는 자기한테 싫어하는 행동을 안 하는 사람을 더 많이 선호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. 왜냐면 엄마 입장에서는 그냥 이뻐만 해주시니까 특별히 뭐 치카를 해준다던가 귀를 닦아준다던가 빗질을 한다던가 눈곱을 뗀다던가 뭐 발톱을 깎는다던가 이런 것들 하나도 안 하잖아요. 더 케어해주는 입장에서는 서운한 감정이 들 수는 있습니다. 하지만 고양이가 사람을 소외시키거나 이런 감정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. 오히려 보호자님들이 이런 질투심을 더 많이 갖는 게 아닌가 싶어요. 오늘 저희가 준비한 고양이처럼 생각해봐. 우리 고양이가 과연 왕따일까? 소외받고 있는 건 아닐까? 라는 주제로 각 상황별로 한번 설명을 해봤는데요.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람,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안녕.